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들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장 연결해서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시의 입장과 시민단체 반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기획관 윤종찬 교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조정 의견 청취안 시의회에 제출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 안전이나 서비스 분야 또 적자폭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금 조정 요인을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요. 예. 해서 지하철은 250원, 버스는 150원 인상을 기본안으로 해서 청소년하고 어린이 요금은 동결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2012년 2월 이후에 3년 4개월 만의 네. 인상인데 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3년 4개월 만의 인상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전기료하고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지만 요금은 교통요금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적자가 좀 늘어났고요.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안전 분야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해졌습니다. 예. 또 노인 등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폭이 좀 많이 커졌고요. 예. 또 아시다시피 환승 할인에 따른 운송기관의 부담도 늘어나서 투자할 곳은 많은데 운영 적자는 계속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됐습니다. 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해외 도시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우선 서울은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수도권 철도까지 연계한 환승 할인 혜택이 제공 중에 있고요. 예. 요금 자체만 봐도 우선 부산이나 대구, 대전 등 타 자치단체보다 한 50원에서 150원 정도 낮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외 도시하고도 비교해 보면 지하철 경우에요. 런던의 3분의 1, 그다음에 뉴욕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이 250원, 버스가 150원이 각각 오르게 되는데 좀 인상액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다고 그래요? 예, 사실 인상폭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 개선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하철은 약 500원, 버스는 300원 정도 인상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런 인상 요인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용 요구액의 한 절반 정도는 좀 이용자인 시민들께서 좀 부담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 서울시하고 운송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서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조 할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린이 요금도 동결해서 그런 걸 다 감안해 보면 실질 인상률은 약 16.7% 정도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이나 2012년도 인상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운영 적자를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운영 적자는 상당 부분이 노인 등 무임승차 부분이나 또 통합 환승 할인 등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한 게 많은데요. 그동안 저희 서울시하고 운송기관에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엔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은 계속 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대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원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한 1,400억 원의 부채를 지하철 경우에는 감축을 했고요.
버스도 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연비 개선해서 한 800억 원 이상 비용을 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강도 높은 그런 자구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 서울시도 강도 높은 관리나 감독을 통해서 다음번 요금 조정 시에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좀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각오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진짜 요금이 인하될까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요금 인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네, 우선 작년도에 지하철하고 버스를 합쳐본 운영 적자를 보니까 한 7,300억 정도가 운영 적자가 났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수입 증가폭은 한 4천억 정도 내외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운영 적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수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예산과 합쳐서 우선 작년 이후로 관심이 높았던 그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한 7,700억 정도 우선 투입할 예정이고요. 또 뭐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같은 시민 서비스 개선에 한 4천억 정도 투입하고요. 버스도 또 뭐 3도어 저상버스 투입 같은 그런 서비스 개선 분야 300억 원 정도 해서 시민 서비스 개선이나 안전 분야에 그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 외에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먼저 시민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초로 조조 할인제를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6시 30분 전에 처음에 승차하는 승객의 기본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예. 그 지하철의 경우 6시 30분 이전에 타시면 지금 1,050원인데 기본 요금이요. 예. 이거보다 더 싸집니다. 1,040원에 타실 수 있고요. 예. 버스는 960원에 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최근에 어려운 경제 여건 고려해서 청소년하고 어린이 요금은 교통카드 사업의 경우에는 동결하기로 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요금 인상 아무래도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서 잘 봐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예. 아무튼 저희들이 그 요금 조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시의회나 시민단체하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불만인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강도 높은 자구 노력해서 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하고요. 또 대중교통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입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이승훈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 조금 전에 입장을 쭉 얘기했습니다. 인상 발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얼마 전에 담배값도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서 국민 개개인이 일 고정 지출 비용이 좀 많이 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서민들의 월급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일 고정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좀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적자가 좀 늘어났고 시설도 낡아가지고 안전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해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시민의 온도차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노후화로부터 제기되는 안전 분야 재투자가 불가피하게 시민의 비용으로 지불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이나 원가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건데요.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에 기반해서 해명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하철이 250원이고 버스가 150원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 인상폭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중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싼 편인 건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담배값이라든가 통신비, 전기, 수도 같은 고정 지출 비용은 인상 비율이 좀 고정 지출 비용 치고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서울시에서는 애초에 500원 정도 인상폭을
좀 생각했었다가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많이 낮추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현재 인상폭도 좀 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마다 또 식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국장께서는 현재 요금 체계가 조금 더 갔으면 하시겠네요. 네, 좀 그렇죠. 예. 예. 그 요금 인상 외에 달라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조조 할인제가 도입이 되고 또 어린이 현금 할증이 폐지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런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좀 그 운영 적자, 불필요하게 좀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를테면은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을 좀 조정을 한다거나 내지는 좀 불필요하게 긴 노선, 우리가 버스를 타다 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좀 혼자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예. 불필요하게 긴 노선을 줄여가지고 적자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요금이 올라가지고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된다면 그 시민들의 만족도도 좀 높아가진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만약에 현재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좀 낮다고 하면 그게 그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낮아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시민들이 요금이 비싸지고 대신에 만족도가 높은 교통수단을 더 선호할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요금 인상 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다른 방안이 찾아보면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적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가 현재 이제 교통 유발 시설 분담금을 좀 내고는 있는데요. 예. 이거를 좀 현실화해서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뭐 세금 혜택 혹은 환급 등의 방식을 고민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도록 좀 예. 동기를 부여해줄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운영 수익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사무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오늘은 35회 장애인의 날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 여의도 광장에서는 함께 서울 누리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열린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제 형식으로 운영됐는데요. 화창하고 따스했던 봄날 야외에서 있었던 축제 한마당을 담아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음악 소리가 함께 서울 누리축제 네, 그 소리였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4월 20일 그러니까 오늘인데 네. 장애인의 날 맞죠? 네, 그렇습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기도 한데요. 유래를 보면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해 왔다고 합니다. 이를 이어받아서 1981년부터는 국가에서 장애인의 날로 공식 지정해 기념하게 된 건데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행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이번 축제는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문화예술 공연들도 다채롭게 준비가 됐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체험 부스들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취업 상담이나 법률 무료 상담 등 다양한 생활 상담 부스도 있었고요. 평소 치과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의 이동 진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이 됐습니다. 축제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 언니 같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같이 왔어요. 아니 좋으네요. 좋고 먹을 것도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이런 게 앞으로 또 계속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많이 그냥 가족분들도 오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고 또 뭐랄까 공연 같은 거 이런 것도 준비하셨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면으로. 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떤 곳이 제일 인기가 많았었나요? 네, 각각의 부스들 모두 북적북적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그중에서도 장애인 공간 부스라고 해서 휠체어나 장애인 특수 차량, 재활 보조기기 등이 전시된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직접 기구들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장애에 대해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보조기구 체험은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센터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됐는지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네, 보조기구 서비스 센터고요. 원래 보조기구 임대해드리는 사업하고 있는데 컴퓨터 접근 보조기구랑 일상생활 보조기구랑 목욕용 보조기구들 가지고 나와서 체험해 보실 수 있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장애인분들도 사용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전화 상담도 하고 있어서 이용하실 때 또 이용 신청서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 다 지금 커버를 못할 정도로 바쁘세요. 네, 이렇게 관계자의 말처럼 행사장을 찾은 많은 분들이 어떤 기구인지 설명도 듣고 체험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체험 부스에서 만난 한 분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 나왔다고 했는데요.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 걸음을 옮기면서 부스에서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선생님도 오늘 쉬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나도 한번 참석을 해보겠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뇌병 파킨슨이라는 병인데 자꾸 굳어요. 굳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선생님들이 저같이 중증에다가 복합장애거든요. 복합을 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필요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말미에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좀 아쉽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바람을 들려준 분도 있었는데요.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있다는 유쾌한 웃음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장애인 협회인데 여기 누리축제 한다고 해서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작년에는 비가 와서 너무 내가 우울했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체험도 오고 선물도 많이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먼저 할게. 예, 먼저요. 안마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하루가 즐거워요. 시장님한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장애들이 일을 많이 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제일 바라. 네,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자활 의지가 있음에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인 29일에 서울 무역 전시 컨벤션 센터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이날 이력서와 복지카드 등을 챙겨가시면 직접 참여업체에서 면접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월 한 달간 각 자치구에서도 고군 걷기나 백일장, 그림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또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1층 시민플라자에서는 사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전시는 이번 달 26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와 이벤트가 열리는지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은 책 이야기 또 의견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2015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입니다. 네, 경기 도자 비엔날레 올해로 벌써 8번째로 열리는데 간단한 행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도자 세계 도자 비엔날레는 지난 2001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어떤 도자 문화 예술 행사입니다. 예. 올해가 8번째고요. 전 세계 74개국에서 참여하여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과 이천 설봉공원 내 세라피아 그리고 여주 실륵사 일원 도자 세상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근본의 비엔날레는 스펙트럼을 통해 본 도자의 색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천 여주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자 축제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 수준 높은 전시는 물론이고요. 체험과 먹거리 또 그리고 볼거리, 살거리 등이 풍부한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되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도자 전시인데 뭐 볼 게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게 사실입니다만 예.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 한번 오셔서 보신다면 와 참 신기하고 대단한 행사구나. 예. 뭐 이런 말씀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비엔날레는 국제공모전 수상작은 물론이고요. 국내외 초청작품 전시와 또 학술 행사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도자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학생은 물론이고요. 일반인들에게도 세계 도자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그릇이 아닌 전통과 문화라는 시대상이 점철이 묻어있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도자 비엔날레만이 갖고 있는 무슨 차별화 전략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전 세계의 도자가 우리나라 도자 메카인 이천여주 광주에서 도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해서 다양한 특색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기획했다는 점입니다. 예. 여기에 지역의 다양성을 접목한 것이 이번 비엔날레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도자기 고장 이천에서는 도자의 어떤 색다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이색, 예. 즉 그 다른 색의 다름을 주제로 해서 수령과 학산제는 물론 대상 상금이 무려 5천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지는 국제 공모전, 예. 그리고 한일 요리 작가의 워크숍과 어린이들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마련한 키즈 비엔날레 등도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생활 도자로 유명한 여주에서는 일러스트, 소리, 웹툰 등 타 장르와 협업해서 도자의 현재를 보여주는 채색, 즉 세계 더함을 테마로 해서요. 그걸 또 스토리화했습니다. 그런 스토리에 대한 5색 일화전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울러 전국 최대 규모 도자 쇼핑몰 이용도 하시면서 접시 던지기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도 추천드립니다. 예. 또한 그 본색을 주제로 도자에 내재된 여러 전통적 가치를 찾는 조선 도자의 분고장 광주에서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상계국의 도예인들이 참여하여 아시아 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동아시아 전통 도예전과 이번에 새로 될 아름다운 우리 도자 공모전이 준비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또한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12분의 대한민국 도자 명장전은 매우 이례적이고요. 예. 특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외에 도자 발굴 이벤트와 같이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특히 그 많은 장애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마련한 전국 장애인 도자 공모전과 야외 환경 도자전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천년 도자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전통가마 소송 행사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경험 내지는 볼거리가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이번 행사는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문화 소외계층과 도예인 및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 프로그램은 꼭 봤으면 좋겠다. 좀 추천을 해주시죠. 모두 다 훌륭한 프로그램 뭐 이거다라고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워요, 사실. 예. 그럼에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라고 하면 역시 국제 공모전을 통해 입선한 작품의 전시가 핵심이 되겠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관객과 교감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형 작품이라든지 잘 아시는 유명 웹툰 작가인 하일권 우리 비엔날레 홍보대사와 협업하여 예. 이끌어낸 작품 등은 어떤